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신형 아반떼가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디자인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실내에도 최신 인테리어가 적용되면서 플레오스 커넥터도 탑재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좋아진 아반떼가 도대체 뭐가 바뀌었고 과연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새로운 디자인, 제가 부산 모터쇼 가서 직접 보고 왔거든요. 외관 정말 멋있게 바뀌었죠. 이렇게 생겼는데 실물이랑 사진이랑은 괴리감이 좀 있어요.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직선율을 좀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느낌이 거의 다 사라졌죠.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요 팬더 라인이에요. 보통 와이드 바디, 오버 팬더 이런 일반적인 양산차에서 보기 힘들고 튜닝된 자동차들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 일반 엔트리급 세단에 적용이 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잘 달릴 것 같은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디자인도 스포티함에 초점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세단이 전체적으로 좀 패밀리 룩을 가지고 가나 이 심리스 호라이즌에 대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반떼는 아반떼만의 디자인을 잘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볼 수 있는 건 엔진이 크게 바뀌었죠. 기존에는 1.6 자연흡기 가솔린이 기본 파워트레인이었고 1.6 하이브리드나 아반떼 N으로 2.0 터보 가솔린 엔진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1.6 가솔린 엔진이 삭제되고 2.0 자연흡기 가솔린으로 변경됐어요. 기존 출력도 123마력에서 149마력으로 26마력이나 증가했습니다. 출력이 증가한 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일단 다른 차량들에 들어가는 2.0 가솔린 대비 출력이 조금 떨어져요. 소나타만 보더라도 2.0 자연흡기 가솔린은 160마력을 냈는데 아반떼는 149마력으로 11마력 정도 떨어지고요. 1.6 가솔린에서 2.0으로 올라간 만큼 엔진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자동차 세금이 올라가요. 기존에는 1600cc 이하로 구분되기 때문에 배기량 곱하기 140원을 적용받았지만 이제부터는 1600cc 초과이기 때문에 배기량 곱하기 200원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구형 아반떼는 자동차세를 29만원 냈지만 신형부터는 52만원을 내야 돼서 연간 23만원 정도 유지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올라간 만큼 연비가 조금 떨어지겠죠. 현재 아반떼가 17인치 휠 기준으로 복합 14.3km/L가 나오는데 2.0으로 바뀌게 되면 13km대로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출력이 살짝 증가한 거 외에 좋은 점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현대자동차는 왜 이런 식으로 엔진을 바꿨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으로 판매되는 아반떼, 즉 엘란트라는 1.6 자연흡기 엔진이 없어요. 2.0 자연흡기이거나 1.6 터보 모델이거나 2.0 터보 N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본적인 엔진 구성이 나라마다 좀 상이하니까 요거를 좀 통일시키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엔진을 통일시키면 아무래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요 엔진 외에 IVT 변속기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보면 모터 출력을 개선해서 157마력이 나온다고 하죠. 기존 대비해서 16마력 정도 증가한 편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반떼는 애초에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에서 대략 15% 언저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전장이 확실히 길어졌죠. 기존 4710mm에서 4765mm로 늘어났고 휠베이스도 2720mm에서 2750mm로 늘어났어요. 실제로 1열, 2열 모두 앉아보면 공간이 좀 더 여유로워진 느낌이 듭니다. 2열에 앉아도 무릎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고요. 뒤쪽에서도 보면 디자인 상당히 괜찮죠. 각진 느낌, 거기다가 스포일러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은데 제일 인상 깊은 건 아래쪽에 들어간 요 디퓨저더라고요. 디퓨저 크기만 보면 거의 뭐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죠. 이걸 보고 나서 이번 아반떼 N이 엄청난 디자인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국내 반응도 상당히 괜찮았지만 미국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레딧에 올라온 반응들도 좀 보면 디자인은 진짜 깔 수가 없다, N 비전 74를 닮은 것 같다, 예쁘다 등등 호평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반떼가 새롭게 출시된 다음에 국내나 미국,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나갈 걸로 보여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보면요, 그랜저에 이어 두 번째로 플레오스 커넥트가 들어갔죠. 현재 공개된 건 14.6인치입니다. 아반떼의 차급이 그랜저만큼 큰 건 아니다 보니까 17인치가 아닌 14.6인치만 하더라도 상당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요 안에서 다양한 설정값을 조절할 수가 있고 아래에 보면 버튼들도 대부분 살아있어요. 그리고 12.9인치 디스플레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PV5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딱 요렇게 생긴 12.9인치거든요. 이것도 좋기는 한데 14.6인치를 한번 보고 나니까 12.9인치는 뭔가 좀 아쉽기는 하네
때문에 14.6인치가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크고 16:9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확실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핸들 위쪽으로는 9.9인치 슬림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이 많이 들어갔어요. 궁금해지는 건 이렇게나 많이 바뀌는 아반떼가 도대체 가격이 얼마로 올라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에 아반떼가 500만원 인상된다 라는 찌라시가 돌던데 그거는 진짜 찌라시고요. 500만원 인상은 아닙니다. 기본형 대비해서 500만원 인상이 되면 지금 셀토스보다 비싸지고 지금 현재 소나타가 2,800만원인데 아반떼가 500만원이 올라가면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3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사실 차급을 하나 더 끼워서 소나타를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기본형 기준으로 500만원이 올라간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아반떼 가격을 보면요. 가장 아래급 트림 스마트 트림은 2,06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신형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좀 보면요. 일단 가솔린 엔진 1.6에서 2.0으로 바뀌고요. 차로 유지 보조 1이 2로 바뀌고 여기에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가 추가될 겁니다. 물론 기본 트림이니까 HDA는 당연히 탑재되지 않고요. 여기에 추가로 보면 보도 자료에도 나왔지만 에어백이 8개에서 10개로 바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포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기본형에서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12.9인치 기본형으로 바뀔 겁니다. 14.6인치를 가장 기본 트림에서부터 넣으면 이게 가격이 너무 확 올라가게 느껴지니까 요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12.9인치부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현대차가 이 시트 옵션에 대해서 약간 박하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랜저도 원래는 천연가죽 시트가 기본 트림에서도 들어갔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천연가죽 시트 옵션을 빼고 인조가죽 시트를 넣었어요. 셀토스도 풀체인지를 하면서 기본 트림은 가성비를 위해서 직물 시트를 넣었습니다. 아반떼도 지금은 제일 아래급 트림이 인조가죽 시트기는 하지만 가격이 비싼 디스플레이도 넣고 뭐 지능형 주행보조 이런 기능들을 기본화 시키다 보니까 출고 가격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 인조가죽 시트를 직물 시트로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반떼 스마트 트림의 가격은 지금보다 대략 200만원 이상 인상이 돼서 2,295만원? 뭐 요런 느낌이 되겠죠. 이제는 3.5% 개별 소비세도 끝나서 한 30만원 저렴하게 사는 것도 사라지는 거죠. 실제 체감되는 가격은 약 300만원 정도로 느껴질 겁니다. 여기에 선택 옵션으로는 하이패스나 지능형 안전기술을 위한 뭐 현대 스마트 센스, 휠 인치수 증가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스마트 트림은 개인이 구매하기보다는 기업에서 업무용을 목적으로 좀 저렴하게 다수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굳이 옵션을 많이 두지 않고 가성비 있는 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는 모던 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단 여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현대에서 이야기한 최신 기술 NSCC2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NSCC2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과속 구간, 방지턱 같은 곳에서 속도를 줄여주고 요걸 지나가면 다시 가속해주는 기능인데 이거는 모던 트림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HDA1 정도 수준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휠 인치수도 커지고 인조가죽 시트, 뭐 2열 에어벤트, 통풍 시트, 하이패스 이런 기능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신형에서는 여기에 뭐 지능형 안전기술 몇 가지가 추가되겠죠. 근데 한 가지 약간 아리까리한 건 뭐냐면 과연 요 모던 트림부터 14.6인치 플레오스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냐?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기본으로 넣어주다 보면은 모던 트림에서 가격이 확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요 14.6인치는 선택 옵션으로 두고 기본형에서는 12.9인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했을 때 모던 트림의 가격은 지금 현재 2,391만원이지만 신형에서는 대략 300만원 정도 인상된 2,7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선택 옵션으로는 현대 스마트 센스, 이거는 HDA2로 올려주는 옵션이고요. 100만원 정도로 가격 형성이 될 것 같죠.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 상으로 HDA1을 HDA2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레이더 센서가 추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에 메모리 기능까지 들어간 컴포트 옵션,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요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옵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것도 다 해서 한 100만원, 1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 등급이 있죠. 여기에서부터는 지능형 안전기술,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고요. 외관에서는 요 MFR로 된 LED 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고 휠 인치수가 커질 거예요. 지금 현행 인스퍼레이션 등급에서는 17인치가 들어가지만 풀체인지 되고 나서는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끼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모터쇼에서 보고 왔던 차에도 이 18인치 휠이 들어가더라고요. 실내에서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포함된 전동 시트에 천연가죽 시트로 바뀔 거고요.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편의 옵션에서는 무선 충전이나 어라운드 뷰 그리고 뱅앤올uf슨 스피커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신형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보스 스피커가 아니라 뱅앤올uf슨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워커웨이 락, 100W 고속 충전, 블레오 AI, 기억 후진 보조, 원격 스마트
주셔보죠. 요렇게까지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서 인스퍼레이션 등급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759만원에서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의 가격은 3천만원 초반 정도로 가격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선택 옵션으로는 썬루프, 빌트인 캠 정도가 있겠죠. 와, 근데 아반떼가 풀옵션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3천만원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긴 하네요. 기존 대비해서 옵션이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죠. 그리고 요 위쪽으로는 L라인이 있습니다. 이거 아반떼 스포츠처럼 뭐 1.6 터보 엔진으로 바뀌는 거 아니고요. 외관이랑 실내 옵션 좀 바뀌고 후륜에 토션빔 들어갔던 게 멀티링크로 바뀌는 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인스퍼레이션보다는 대략 1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책정될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대비해서 대략 한 500만원 정도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뭐 하이브리드 모터만 추가되고 배터리 추가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륜에 토션빔이 멀티링크로 바뀌는 것도 추가돼 있으니까 가격이 5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트림 기준으로 2,800만원,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준으로 3,6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엔트리급 세단이라고 해서 옵션을 강제로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사고 싶으면 옵션을 정말 확 빼서 엄청 저렴하게 만들고 풍부하게 만들고 싶으면 고점을 높이는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여튼 새로운 아반떼가 한 달 뒤인 8월부터 양산하고 판매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6월에 그랜저, 8월에 아반떼, 10월, 12월 해서 산타페랑 투싼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반떼가 8월 정도에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곧 사전 계약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아반떼가 지금보다 판매량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아반떼가 평균적으로 7, 8천 대가 팔리고 지금 풀체인지 전이라서 한 4, 5천 대 정도로 판매량이 좀 낮아졌으니까요. 야, 이거 생각보다 옵션이나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와서 진짜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새롭게 나온 아반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